EV9 차량입니다. 36거에 2807, 36거에 2807 차량이고, 제가 덩치가 굉장히 큰 편이긴 한데 제가 좀 초라해 보일 정도의 그런 디자인이랑 이 크기를 자랑하는 차량이거든요. 자륜의 어스 등급, 사실 어스 등급만 되면 이 EV 시리즈 중에서는 옵션이 어느 정도 다 들어간 차량이다 라고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6,090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 이 EV9도 취득세가 감면이 되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취득세 140만 원이 감면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기차를 구매하실 때는 취득세도 꼭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당연히 출력도 좋고 실내 공간도 넓고 충전 속도도 괜찮지만 아무래도 강점은 제조사 보증이 다 나왔다는 거. 그래서 뒷돈이 따로 들어가지 않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얘도 엄연한 전기차 일렉트릭 모델입니다. 그래서 전기 충전구 포트가 이렇게 앞쪽, 뒤쪽 두 개 나눠져 있고요. 사실 근데 주행 가는 거리가 그렇게 많은 차량은 아닙니다. 완충해도 300 언저리로 주행이 가능할 정도라 그렇게 주행거리가 많은 차량들은 아니고, 아이오닉 일렉트릭 N 그리고 16년 8월에 주행거리 6만 1000km 주행한 차량입니다. 다만 연식과 주행거리가 어느 정도는 있다 보니 이 출력 자체가 옛날 모터다 보니까 조금은 더 덜 들어가는 면도 있고, 에어컨이랑 히터 틀면 주행 가는 거리가 좀 더 빠지는 차량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모든 단점을 상쇄할 수 있는 게 금액이에요. 사실 1130만 원, 취득세 140만 원 감면하니까 취득세도 없고, 1130만 원이면 장거리만 안 타시면 충분히 메리트 있는 차량이긴 하거든요. 아반떼 AD 금액으로 훨씬 더 유지비가 적게 들어가는 차량이 이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010의 8301입니다. 8301 니로 EV 2018년 10월식이고요. 주행거리 14만 3천, 18년에 주행거리 14만, 제처 배터리 보증 기간도 아직 남았죠. 그래서 이런 차량들도 좀 구매해 가시면 저렴한 금액대에 만나보실 수 있는 차량이고, 1세대의 니로 플랫폼을 똑같이 들어가고 이 전기차 플랫폼 그대로 충전구가 앞에 있어요. 얘네들은 충전구가 앞에 있는, 아이오닉도 그렇고 얘네들도 그렇고 그 코나 차량들도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1세대 모델들은 앞쪽에 있는 게 좀 귀염귀염한 특징을 자랑하기도 하고, 얘도 취득세가 140만 원 감면이 되기 때문에 총 구매하시는 비용은 훨씬 더 저렴하게 들어갑니다. 여기 식빵등이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 오, 저희 PD님이 입이 좀 놀랐어요. 커버까지 다 씌워 놓으신 분이기 때문에 전차주분이 차량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남달랐다. 니로 EV 21년 4월식에 주행거리 5만 7천. 그래서 주행거리가 짧다 보니까 금액은 2230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지만 교환 부위도 없는 무사고 성능 보여주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니로 하면 하이브리드다라는 인식이 좀 강하신 니로 전기차를 고르시는 분들이 하이브리드에서 넘어가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에 굉장히 만족해하면서 타시다가 전기차로 넘어가시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량들도 보통 니로 하이브리드를 접하신 분들이 니로 괜찮은데 전기차도 한번 사볼까 해서 구매하시는 경우가 꽤 많은 걸로 들었습니다. EV3 롱레인지의 어스 등급입니다. 자, LED 라이트만 봐도 굉장히 매력적이긴 하죠. EV3 롱레인지의 어스 등급, 연식은 24년 10월에 주행거리 25,000km, 3,860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3,860만 원이 지금 전기차를 구매를 하시면 보통 신차로 뽑으시면 4천만 원 이하는 거의 없거든요. 보통 이 정도 금액이신데 이 차는 왜 그렇냐? 24년 10월에 주행거리 25,000km, 생각보다 짧게 주행하셨던 차량이고, 뭐 금액적으로도 지금 메리트는 있지만 3,860만 원이라는 거 자체가 일단 소형 SUV인데 거의 4천만 원이다 보니 조금 부담이 되시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2천만 원 더 주면 아까 그 EV9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얘가 또 비싸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형 SUV 찾는 분이 많아서 날개도 친 듯이 신차도 팔리고 있는 EV3,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EV6 롱레인지의 후륜 그리고 어스 등급, 어스 등급 들어가면 그냥 믿고 가시면 돼요. 어스 등급부터 웬만한 옵션들이 또 추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라운드 뷰나 이런 옵션들도 있고, 사실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 LED 라이트 이런 것도 다 달라지기 때문에 좀 웬만해서는 신차든 중고차든 어스 등급으로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3,420만 원이고요. 얘는 22년 10월에 주행거리 34,000. EV6는 제가 방송을 할 때마다 이 차량을 트렁크를 한번 열어보고 진행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트렁크 자체가 전기차 중에서 EV6가 생각보다 잘 돼 있고 아이오닉 5도 잘 돼 있고, 그 두 차량이 제가 보기엔 가장 편한 것 같아요. 제가 왜 편하냐고 말씀드리면 이게 딱 앉을 수 있는 높이긴 해요.
그래서 EV6에서 따로 이제 운행을 할 때 뒤에서 차박을 하시거나 이런 경우에도 이 높이가 생각보다 잘 맞아요. 그렇게 높지도 않고 그렇게 낮지도 않아요. EV6의 롱레인지 등급, 얘도 후륜에다가 어스 등급이에요. 교환 부위는 없는 무사고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고 22년 12월에 47,000km, 3,360만 원이라는 금액이 예전에는 뭐 3,000 후반, 4,000 그냥 유지하고 있던 차량인데 이 정도 주행거리에서 3,000만 원대 초반 무사고 나온다고 하면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많이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디자인적으로나 아니면 타보신 분들의 소감에 한해서 생각보다 차량이 괜찮다. 예쁜 디자인에 혹해서 샀는데 그거보다 더 만족스럽다. 실제로 타보시면 디자인 때문에 아이오닉 포기하시고 EV6로 가시는 분들이 많지만 타보면 더더욱 만족스럽다라는 평이 꽤나 많았던 차량, 디올류 G80입니다. 18로드의 3098 가솔린 2.5의 후륜 기본형 차량이고 3,510만원 3,510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22년식의 주행거리 82,000, 교환 부위 없는 무사고 차량. 이 차량도 실내 공간이나 이런 부분이 좀 다르긴 한데 애초에 이 크레스트 그릴이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 이 그릴 자체가 지금은 신형이 요 두 줄로 나오는데 구형은 그래도 이렇게 한 줄로 나오거든요. 한 줄. 그래서 G80 구형 신형을 구분하시는 방법이 굉장히 쉬운 게 얘네는 한 줄, 신형은 요게 두 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면에서 보실 때 크레스트 그릴이 두 줄이다. 아이고 신형이구나. 도망쳐야겠다. 절대 박으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8964 GT 3GT입니다. 3시리즈 베이스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맞긴 합니다. 근데 중국산 3GT 롱바디의 베이스라서 애초에 거의 5시리즈랑 가까운 공간감을 보여주는 차량이고 19년 11월에 주행거리 86,000, 교환 부위 없는 무사고 차량, 거기에 2,390만원 정도 되는 차량입니다. 실내 공간도 일반적인 3시리즈랑 비교하시면 안 되고 거의 뭐 5시리즈급의 실내, 그리고 트렁크 공간도 GT 모델이다 보니까 패스트백 디자인의 트렁크가 압도적인 차량이죠. 짜잔! 그래도 생각보다 잘 돼 있죠. 실내 공간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이렇게 가스 리프터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 여기에 짐을 실으실 수도 있고 다용도로 쓰시기에는 정말 GT만한 차량이 없는 것 같아요. 모델 3 차량입니다. 모델 Y가 조금 덜 민첩하다라는 평이 많을 때 얘는 아주 민첩하게 운행을 할 수 있는 스포티함이랑 가성비까지 챙길 수 있는 차량이고, 지금 겉에서 보면 PD님이 밑에서 찍어주셔서 그렇게 보이시긴 하지만 차량이 굉장히 낮고, 근데 낮은데 생각보다 넓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한 200m 밖에서 보면 포르쉐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차량. 그래서 멀리서 흐린 눈으로 보면 포르쉐, 그래서 흐린 눈의 포르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모델도 지금 70만원 할인 들어가고 있고 22년 3월식의 주행거리 55,000km. 근데 제가 아까 이 차에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 차는 모두가 걱정하시는 배터리가 보증이 되고 교환이 된 차량이에요. 저희 쪽에 들어와서 배터리를 교환을 한번 맡겼기 때문에 새 배터리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리매뉴팩처 배터리라고 해서 테슬라 전용 배터리이긴 하지만 제 테슬라에서 배터리를 한번 교환했다, 저희 쪽에서. G70 차량이고 2.0 터보 4륜 구동 들어간 슈프림 등급이고 무사고 차량에다가 지금 100만원 할인된 차량이라 1,890만원 2,030만원에 판매를 했었던 차량이지만 금액이 깎여 1,890만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차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890만원짜리 G70. 그래서 2,000만원대 G70이 대부분 많긴 하지만 1,000만원 후반대면 판매량이 급상승하기 때문에 1,000만원 후반대의 G70은 항상 잘 팔리는 차량. 그리고 실내에도 제네시스다 보니까 고급스러움이나 열선 통풍 이런 것도 거의 다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는 차량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올류 K7 3.3의 노블레스, 연식은 2016년 8월에 주행거리 13만 km. 16년식이긴 하지만 지금 4구 안개등 LED로 들어가 있는 차량이기도 하고, 그리고 13만 km 주행거리라 금액대는 1,000만원 이하로 떨어진 930만원. 실내 공간도 브라운에다가 대형 세단에다가 뭐 연비는 사실 3.3이라 좋은 편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뭐 다양한 장점으로 실내 공간, 뭐 디자인, 옵션 이런 것까지 모두를 만족시키는 차량이다 보니 금액적으로도 충분히 메리트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노라마 선루프도 옵션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얘만 거의 뭐 100만원이 넘으니까 옵션 값으로 사실 있는 거 없는 거 차이는 꽤 많이 나긴 해서 파노라마 선루프 옵션까지 다 달려있다. 레이입니다. 레이. 기본형 1세대 레이 모델이기도 하고
2014년 12월식에 주행거리 11만 6천 킬로, 490만 원짜리 차량이 440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가성비로 충분히 잘 보시기도 하는데, 사회 초년생 첫 차나 이런 걸로도 14년식이 440만 원이면 괜찮아요. 그리고 등급도 낮은 등급이 아니라 럭셔리 등급이라 뭐 열선이나 이런 것도 다 있어요. 앞좌석은 뭐 그냥 일반적인 레이라고 치면, 레이의 장점은 뒷좌석에서 대부분 나타나거든요. 자, 짜잔. 일단 레그룸 사이즈부터 생각보다 넓죠. 440만 원이지만 있을 건 다 있다. 조수석은 애기들이 좋아하는 슬라이딩 도어. 자, 180 정도인 제가 타도 이 정도는 나오긴 합니다. 공간도 꽤나 넓고 앞에 공간도 꽤나 넓어요.